안녕하십니까.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A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교양인문학자의 특강을 맡은 김소남입니다.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은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생명운동의 역사와 경계, 원주와 외산지역을 중심으로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의 내용은 생명운동의 역사적 배경, 생명운동의 태동과 전개, 생명운동의 확산과 훗살림운동, 원주와 외산지역 생명운동의 주요 특징의 순서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한국생명운동의 역사와 전개에서 주로 참고하는 연구 기반은 제가 2017년에 안행한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와 2023년 출간한 협동조합과 외산지역 공동체 운동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연구해오고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한 두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운동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먼저 핫홀릭 원주 요우 설정과 원주 그룹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핫홀릭 원주 요우가 설정되고 원주 그룹이 활동했던 시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 횡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핫홀릭 원주 요우가 설정된 직접적 요인이 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황 요한 23세가 1962년 10월에 공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개시됩니다. 65년 말에 4개 헌장, 9개 효령, 3개 선언을 채택하면서 폐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세계교회를 혁신하자는 운동이고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참여했던 세계의 많은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각국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 혁신 운동과 사회 현실 참여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주 교우가 창설되고 지학준 주교가 부임하게 되는데요. 지학준 주교는 초대 주교로 부임한 이후에 자신을 대리해서 이러한 교회 혁신 운동과 사회 평신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 지역에서 혁신 세력의 청년 리더였던 장일순 선생을 만나게 되고 장일순 선생과 의기투합이 되면서 김영주, 김지아, 장산순, 박예일 등 1차 원주 그룹이 형성됩니다. 1차 원주 그룹은 원주 교우를 배경으로 해서 교회 혁신 운동과 평신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1960년 부산의 성가진협, 서울의 핫홀릭 중앙진협의 창립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주목하고 진협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1966년 11월에 원주 진협을 설립을 기치로 해서 원주 교우 내에 황리진협, 문막진협 등 다수의 설립을 진행합니다. 특히 1969년 1월에 친협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조합원 강특회와 임원 강특회를 개최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예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서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발음 친협 창립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1972년 6월에 12개 친협조합을 중심으로 친협 강원지구 평회를 창설합니다.
생명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밍땅 심포지움과 생명인식의 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봄에 서울 시내버스의 안젤라라고 하는 여차장이 한국노사문제연구소를 찾아와 자신이 밍땅을 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점과 밍땅을 치면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박성산 한국노사문제연구소 소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학준 주교를 만나 상의합니다. 당시 지학준 주교는 원주그룹과 협의 후에 서울 YMCA에서 밍땅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당시 밍땅 심포지움에서는 전국 2만여 버스 역차장의 사회적 현실이 고발됩니다. 당시 원주그룹은 이 밍땅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생명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바로 전태일 분실 사건이 일어나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원주그룹 내에서는 민중의 기본적 자유권에 기반해서 그동안 반박정희 투쟁을 해왔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를 생명으로 명명하면서 이에 기반해서 협동운동을 개시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제대식사위원회의 활동과 창설과 활동입니다. 1972년 8월 달에 남한강 위역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당시 원주교구에서는 세계 가톨릭 교회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특히 서도 미제레오 아리타스의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서도 미제레오와 유럽 아리타스에서 당시 단양군 1년 예산에 해당되는 3억 6천만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합니다. 당시 원주그룹은 이러한 물적 기반의 기초에서 제대식사위원회를 창설하고 남한강 위역 수해복구 사업에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2차 원주그룹이 형성됩니다. 당시 제대식사위원회는 남한강 위역 수해복구 사업을 착수하면서 아울러 한우지원사업, 원주원성 수해복구사업, 광산소비조합 육성사업, 농촌소비조합 육성사업 등을 가톨릭 외원기관의 재정지원에 기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제대식사업위원회는 남한강 위역 수해복구사업에 착수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한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제대식사업위원회는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당시 관할 농촌지역과 광산지역의 농민과 광부들을 초청해서 초청교육을 진행하면서 257회 8,6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들 제대식사업위원회 농촌상담원과 광산상담원이 농촌과 광산 지역에 가서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985회 5만 7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원주교구 관할 농촌 지역과 광산 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협동운동 주도층이 형성됩니다. 이들 농민과 광부들이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134개 농촌 부락에서 농민 주도의 상향지 농촌 개발운동인 부락개발운동을 전개하고 54개 농촌 친협과 14개 광산 친협을 설립 운영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 농촌 친협과 광산 친협은 농민 자치 기구와
광무자치지구적 성격을 갖고서 당시 아틀리 농민의 운동과 광산지역 노동운동을 추동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원주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1970년대 천주교 민주화 운동에 포문을 열었던 천주교 원주교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전개되고, 특히 1974년 민청항전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하순 지효가 구속됩니다. 더 나아가서 1976년 1월에 원주 지역에서 친구 합동지도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신현봉 친부가 악론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신현봉 친부가 구속됩니다. 당시 원주 교구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으로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명운동의 태동과 전개입니다. 먼저 원주 지역 생명운동의 형성과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지역 생명운동의 형성과 관련해서 장일순과 심지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일순과 심지아는 1928년생, 1941년생으로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과 한반도 분단, 한국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반전 의식이 강하고 특히나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 대립하면서 전쟁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방공간과 1950년대에 중독파 흐름을 형성했던 여운형과 조몽암의 흐름을 잇고 있으면서 평화통일론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1970년 초에 민당 심포지움을 통해서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에 인식을 하고 이에 기반한 생명인식을 갖고 있는 측면이고, 1970년대 중후반에 제대협상위원회와 협동운동을 전개하면서 관할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약 피해가 나타나는 사례를 목도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남용되고 수질과 토양이 황폐화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대 산업 문명과 환경, 생태의 위기에 대한 통찰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1970년대 제대협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협동운동에 대해서 비판적 통찰로 나아갑니다. 특히나 1975년에 10.16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그럼에 불구하고 1980년 사부항쟁과 5.18이 발생됐으나 이를 무력적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등장하고 하면서 원주 흐름은 충격과 통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일순생이 생명운동의 인식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심지아도 1975년 봄 암흑에서 틈에 난 해가 죽은 나무의 풀씨를 통해 생명인식을 심화시킵니다. 1980년 12월에 심지아가 출소하고 나서 장윤순생과 만나고 장윤순생의 권유에 의해서 당시 사회개발위원회 회의와 원주보호서 집필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래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노동수상을 김지아에게 수상을 하다가 한 바 있는데 암흑에 있다가 받지 못했던 바가 있었고, 1981년 12월에 와서 이 상을 수상받으면서 연설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몇 달 후에 생명의 새로운 환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일명 원주보호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주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요, 본문, 주해, 항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주보고서에서는 원주그룹이 근대 산업 문명과 지구상 생명의 전체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에 대항해서 대한사회로 나타났던 사회주의 체제에도 공이 인간 중심주의 생명 파괴와 범생명 파괴의 물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 생산에 대상될 수 없는 자연의 한계에 대한 통찰, 더 나아가서 형천, 형인, 형물에 기반한 생명의 세계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원주보고서는 카톨릭 생명론의 기반에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세계관 관점에서 근대 산업 문명의 폐해와 인류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타개 방안으로 생명운동을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주보고서는 원주그룹이 생명운동의 전환을 문건으로 최초 제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원주그룹은 이 원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사회에 생명운동을 알리고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982년 3월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운부씨, 김은수, 김현장 이런 분들을 원주교육원에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KT 신부가 구속되는 과정을 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물리적 탄압에 원주교우가 직면합니다. 이런 속에서 원주교우는, 특히 원주그룹은 생명운동을 한국사회에 알리려고 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흐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흐름이 1983년 하반기에 가서 완화되고 이 속에서 원주그룹은 생명운동을 알리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재한은 생명운동의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든가 동학사상과 민중사상 발자취를 탐방하는 사상기행에 나서는 등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원주그룹이 생명운동의 모색을 일본 연수시찰단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서 전개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원주그룹은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광주항쟁 이후에 정체된 국면에서 국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았고 이를 해외 연수로 눈을 돌립니다. 먼저 나타났던 것이 81년 카톨릭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만, 홍콩, 일본의 협동운동을 연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협동운동 전개됐던 사이타마현 근로자 생협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고 82년, 83년에 원주그룹은 광산 지역 신협 인사장과 전국 광산노조 지도자, 한국 노총 주요 지도자를 이끌고 이들 지역을 방문해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생명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1984년 일본 연수시찰단 구성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원주그룹의 김영주, 박예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이원우와 이러한 시찰단 구성과 활동을 주도합니다. 당시 일본 연수시찰단은 일본 생협운동과 일본 유인노동을 탐방 연수하게 되는데 주로 도쿄의 일본 유인노 연구회, 지바의 일본 생활협력생협연합회, 미요시 마을,
미에연의 일시의 야마기시의 도요사토 칠연지, 효우연의 효우연 유인호 명우에, 이니니마 유인호 명우에, 고베 모토 메루하이, 교토에 쓰고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등을 방문하면서 일본 생협운동과 일본 유인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원주 그룹은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는 왼쪽의 지도는 81년, 2년, 3년도에 원주 그룹이 광산 지역의 노조 지도자들, 한국 노총 지도자들을 이끌고 방문했던 사이타마 현의 근로자 생협을 나타내고, 그 밑에 도쿄와 지바, 그 오른쪽에 효우현, 고베, 그리고 미에현의 도요사토 칠연지가 있고, 교토에 쏘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이 있던 이런 지역을 당시 탐방하면서 일본 생협운동과 유인호 운동을 연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 사진은 2016년도에 제가 쏘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인 교토 사테루하이를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미에현 일시의 도요사토 칠연지를 방문했던 당시 사진입니다. 이러한 일본 생협 운동과 일본 유인호 운동을 둘러본 이후에 원주 그룹은 바로 공동구매 반조기에 기반한 무점포 소비조합인 원주 소비조합을 창립 운영을 합니다. 당시 강원도 농촌 지역과 원주 등의 도시 지역을 연결하면서 유인호 운동에 기반한 도농탕생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1년 6개월의 원주 소비조합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원주 그룹은 전국 한살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울 제2동에 한살림 농산이라는 쌀가게를 개점합니다. 당시 무농약 쌀과 유경란 등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한살림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1988년 4월에 한살림 공동체 소비조합을 창립하고, 유기농산물을 제공했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명운동의 태동과 경제에서 한살림 모임과 한살림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10월에 한살림 모임이 창립됩니다. 당시 한살림 모임은 이전에 설립 운영된 한살림 농산, 한살림 공동체 소비조합,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 등의 이론적, 사상적 기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립됩니다. 이 당시에 장일순, 김지아, 박예일, 김민기, 최혜성 등이 주도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990년대 초에 활동 침체되고 결국 운영비 마련 등의 어려움 속에서 해체로 가게 됩니다. 이 한살림 모임은 2000년대 초에 한살림 내 모sim가 한림 용소와 설립 운영되면서 일부 기능이 연결됩니다. 당시 한살림 모임 창립대회에서 한살림 선언이 제창됩니다. 이 한살림 선언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열려진 공간에서 15차례의 공부 모임, 토론회를 거쳐서 작성됩니다. 당시 장일순, 김지아, 박예일, 최혜성 등이 정리하고 최혜성이 대표 집필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살림 선언은 기본적으로 원주 보호소의 연장선상에서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보호소가 하틀리 생명론에 기반해서 진행된 특징이 있는 거에 반해
이 한살림 선언은 1980년대, 80년대 중후반에 동학사상에 대한 탐색, 심화 속에서 동학사상에 기반해 있고, 서구의 신과학사상과 녹색운동에 대한 공부, 토론을 통해서 이 문문이 기반돼서 작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살림 선언의 핵심적인 요지는 인간과 자연 생명을 소외 분열시키고 억압하게 하는 근대 산업문명에 대항해서 총체적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운동의 확산과 흩날림 운동을 외산, 음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산 지역에서 생명운동의 확산의 주체는 충북 농촌 개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농촌 개발의 한 약자를 보면 우선 1968년 1월에 할라이드 데이비스 신부와 괴산 같은 사양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 할라이드 데이비스 신부가 74년에 들어와서 청주교 소속의 괴산 같은 사양 협동조합과 목장들을 재단법인 충북유구개발협회를 창립해서 독립시키는 과정이 있고 81년 5월에 충북농촌개발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 한살림 운동에 참여한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들이 한살림 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부 핵심 인물들이 일본 연수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로 91년 6월에 외산미생물연구회가 창립되고 93년 6월에 풋살림 연구 모임으로 이어지고 96년 6월에 사단법인 풋살림 연구소가 창립되면서 민간 단위의 유인호 연구소가 최초로 창립돼서 운영되는 과정으로 아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북농촌개발의 창립과 협동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드 데이비스 신부님이 주도해서 괴산같은 사양조합을 창립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목장, 오마 목장 등 5개 목장을 연이어 설립하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산 사업에 기반해서 괴산 가축 사양조합을 운영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소수 가축 친협, 매정 가축 친협, 고마 가축 친협 등 농촌 친협을 창립해서 운영을 추동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74년에 재단법인 충북유구개발협회가 창립되고 이들 속에서 불합개발 10개년 제인이 수립되고 이 핵심 인물들에 의해서 불합개발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이것이 80년에 넘어가면서 광주항쟁 이후에 충북유구개발협회는 충북농촌개발회로 전환하게 되는데 82년 현재 충북농촌개발회는 괴산과 음성의 24개 농촌마을, 13개 농촌친협, 14개 축산반, 2개 소비조합을 관할하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지도는 당시 80년대 충북농촌개발회가 관할했던 농촌친협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충북농촌개발회는 소수 친협이 있었던 소수지역, 밭달 친협, 제일 친협이 있었던 한물지역, 한곡 친협 등이 있었던 장현지역, 70년대 말 80년대 들어와서 성종 친협, 소일 친협 등이 있었던 소일지역, 음성 소일지역 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충북농촌개발회가
80년 광주항쟁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70년대 말에 활발히 활동했던 핵심 인물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충북 농촌 개발의 핵심 주체가 약화되게 되고, 당시 YMCA 연맹 농촌부 간사로 가 있던 교육부를 데려와서 전무로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전무 체제가 등장하고 충북 농촌 개발회를 운영을 하는데, 83년, 4년, 5년에 걸쳐서 통합화동이 한국사회에 나타납니다. 당시 축산 사업에 기반해서 충북 농촌 개발회를 운영하고 있던 교육부 전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북 농촌 개발회는 한살림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눈비산 공동체 창립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1980년대 말에 서울에서 한살림 농산을 개념하고 한살림 모임을 창립하는 흐름 속에서 충북 농촌 개발회의 교육부, 충북 지역의 가톨릭 농민의 지도자 김상덕, 음성 성미마을의 최재형,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서 1989년에 청주 한살림이 설립되는데, 여기에 충북 농촌 개발회의 교육부, 손영배, 이태은이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부는 사남마을과 증평허범농장 특강 실습에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추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89년 말에 공동체 운동의 전환을 위해서 3대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결과 1993년 4월에 눈비산 공동체가 창립됩니다. 여기에는 교육부, 안상희, 이종훈 등 세 가족이 참여하게 되는데, 눈비산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탄환의 양계법에 기반해서 공동체 운영을 하는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외산미생물연구회의 설립과 유인홈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북지역 유인홈 운동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먼저 외산 증평 지역의 증폐허범농장이 설립 운영 중이었는데, 증폐허범농장은 탄환의 양계법에 기반해서, 이 탄환의 농법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여기서 탄환의 농법은 기본적으로 유인농업 농법이 아닙니다만, 동식물과 인간 일체 상호 공용을 추구하고 있는 측면에서 일부 유인농업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70년대 후반에 음성 성미마을에서 최재명 형제 등이 농약 피해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오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유인농업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이후에 1984년 일본 연수찰단에 가톨릭 농민의 김상덕이 참여하게 되고, 김상덕의 참여를 통해서 그 경험을 유사역, 최명덕 교육부가 전수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충북지역에서 유인농업 운동의 전개를 위한 흐름이 마련됩니다. 이것이 외산지역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충북 농촌 개발회가 관할했던 외산지역에서 음보, 핫바이, 아성, 증평의 간홍분해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가톨릭 농민회의 유인농업 운동 확산 과정에서 84년에 자연농법 시도를 접하게 됩니다. 85년에는 충북 농촌 개발회 농민교육원에서 일본의 생협운동과 탄환의 협업농장 현황이란 주제로 이건우 선생을 초청해서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1980년대 후반에
유인호 관련한 제반 교육과 강연회가 다수 개최됩니다. 요것은 당시에 개최된 유인호 관련한 교육의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유인호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88년부터 91년 초에 조이부, 이태은, 김용길 이 세 분이 일본 YMCA 총연맹 초청으로 해서 일본 생협과 일본 유인호 운동을 탐방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 이태은, 김용길 선생님도 이 흐름에 이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특이할 사항은 1989년에 서울대 농대에서 근대 농법에 기반한 근대 농법과 다른 대한농법을 추구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흑사랑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대 농대 출신의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유인호 동호회를 만들어서 가락시장 내 사무실을 내고서 거기서 유인호업을 소개하고 이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이태은 선생이 참여하면서 이후에 91년 6월 달에 괴산미생물연구회 설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태은 선생은 괴산미생물연구회를 설립하고 서울대 농대 흑사랑과 유인호 동호회 도움을 받아서 미생물 제재 생명토 개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 사진 잠깐 설명드리면, 왼쪽은 1990년 6월 달에 조이부 선생이 이건우 선생의 안내를 받아서 효은 유인호 연구회, 이니지마 유인호 연구회 500 청년학생센터를 방문했던 당시의 사진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1991년 2월에 당시 이태은, 김용길 선생이 일본 YMC 총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 농촌 청년학교 수료한 모습을 담은 겁니다. 이 왼쪽 사진은 당시 괴산미생물연구회와 충무농촌개발의 창고를 빌려서 사무실을 만든 곳을 보여주고요. 오른쪽 사진은 95년 1월 달에 흑살림 연구소와 창립 총회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흑살림 연구 모임과 흑살림 연구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초에 한살림 내에서는 생산자 연수회를 열면서 유인호 비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당시 한살림은 한국 농촌에 적합한 미생물 제재 개발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유인농업이 소개되고 유인농에 기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일본의 EM 농법, 히마모토 농법 등이 도입돼서 활용 중이었는데, 이들 농법은 일본 흙에 적합한 유인농 기술이었고, 한국은 일본의 화산토와 달리 황암에 기반한 흙이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한살림 내에서 한국 농촌에 적합한 미생물 제재 개발 보호 필요성이 나타나는 건데, 당시 한살림에서 괴산미생물연구회 이태은 소장을 초청을 해서 괴산미생물연구회의 활동과 미생물 제재 생명토 개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살림은 괴산 미생물 연구의 활동에 주목하고 의지투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1993년 6월 달에 흑살림 연구 모임이 창립되고 당시 한살림의 박예일 선생이 회장으로 선임되고 이태은은 흑살림 연구 모임의 산하 흑살림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흑살림 연구 모임 흑살림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한살림 내의 부설 단체로서 위치 지원이고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흑살림 연구 모임은 부엌살림, 소시지 등의 미생물 제재, 국산화에 앞장서서 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산과 음성 지역에서 유기농가가 형성이 되고 특히 한살림 연구 모임에 미생물 제재가 개발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한 흑살림 생활농장이 음성에서 1000평 정도 규모로 운영됩니다. 당시 흑살림 연구 모임의 특이사항으로는 연구위원회와 현장농민연구원이 운영된 겁니다. 특히 이 연구위원회는 당시 유기농과 관련한 농대 미생물학, 작물 생리학, 토양학들의 전문가,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유기농의 국산화를 주도했던 측면이 있고 이를 만들어낸 미생물 제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농가, 현장농민연구원이 구성돼서 이것이 맞물려서 운영됩니다. 이러면서 흑살림 연구소, 흑살림 연구 모임에서 한국 국산에 적합한, 한국 흙에 적합한 미생물 제재가 개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1996년 6월에 가면은 사단법인 흑살림 연구소가 출범하고 독자적으로 민간 단위에서 유기농 연구소가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요 표는 흑살림 연구 모임의 연구위원회 현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흥구대 교수였던 서영창 교수와 연구위원장으로서 10여 명의 농대 교수나 연구원들과 함께 매달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름과 겨울에는 매달 한 차례씩 모여서 이러한 유기농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당시 시험농가와 현장농민연구원 현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괴산지역, 음성지역의 유기농가와 한살림 내에 유기농산물을 제공했던 유기농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론 부분으로 원주와 괴산지역 생명운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와 괴산지역 생명운동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다른 중독화 흐름을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과 협동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 전환해 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 내 생명공동체 운동, 생명평화운동 등의 사상적, 운동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의 길을 열어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혜와 연대, 협동과 살림, 공존과 평화 지향 속에 동아시아와 전 지구적 관점에서 평화적, 생명적 질서의 사상적 토대를 제시하면서 문명사적 통찰을 통해 인간과 자연동생의
생명평화공동체를 제시한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제창된 지 40여 년 넘습니다. 1982년에 원주보호소와 문건으로 제출된 이후에 생명운동이 한국사회에 나타났고 40여 년 지나는 동안에 그럼에 불구하고 이 외연 확대라든가 사회적 전망 구체화들이 미흡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운동에 기반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 구축이 아직 현실적 과제로서 남아있다는 점에서 생명운동의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와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생명운동의 역사와 경제라는 주제를 갖고서 생명운동의 역사적 배경, 생명운동의 태동과 전개, 생명운동의 확산과 흑살림운동, 원주와 괴산 지역 생명운동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지구적 환경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 내 생명공동체 운동과 생명평화운동 등의 사상적, 운동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의 길을 열어간 원주와 괴산 지역 생명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강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